네, 윤건영입니다. 이번은 외교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한미동맹 기반 강화 사업인 즉 대미정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하겠는데요. 우선 대미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데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미국 내 여론 형성 구조가 학계나 싱크탱크나 언론계와 활발히 소통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기존 보수 정부 10년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의 이해와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한반도 주변 외교 환경의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대미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게 통상적으로 대미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방향이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거,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로비 업체를 활용하는 건데요. 오늘 우선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로비 업체, 그리고 미디어,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 표는 책임정치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공신력 있는 NGO에서 정부와 비정부 기구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로비 분야 지출액을 적시해 놓은 건데요. 표를 보시면 파란색이 한국 정부의 로비 업체에 대한 지출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정부와 민간이 합산해서 미국 로비 업체에 지출한 금액이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일본에 이어서 2위이고요. 순수 정부 지출 비용으로만 보면 9위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나중에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운영 자금까지 신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로비 자금이 적다라는 그런 인식은 좀 잘못되었다라는 걸 좀 전제로 하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료에 좀 접근성이 제한되다 보니까 미국 사례만 가지고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지난 10년 동안 로비 업체를 고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맺은 됩니다. 근데 이 업체가요, 첫 번째로 보면 이 공신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순위가 전체 2만여 개 중에 1,700위 정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액 후원 활동 위에 활동이 거의 전무합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로비 업체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공개적으로 기록하고 누굴 만났는지라는 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는 4년간 5천만 원 후원한 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5천만 원을 후원한 대상 자체가 대부분 대북 강경파,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와는 거의 상관없는 분들에 대한 후원이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해당 업체를 10년 동안이나 운용을 하고 있는데 선정 방식과 평가 방식도 없다라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로비 업체들 쪽에다가 제가 쭉 이런저런 탐문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로비 회사라기보다는 일종의 대사관의 심부름 센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이건 공신력 있는 평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관님께서 세부적으로 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지금의 대미 정책 커뮤니케이션 업체의 상황이 이 정도다, 이런 것들은 좀 평소에 알고는 계셨는지요? 예, 저희가 대사관이 고용한 이러한 이 로비, 소위 말하는 로비 회사들을 통해서 의회의 주요 입법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우리의 입장을 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주요 인사들과의 이 인맥 부추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웬만큼 그런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게 저의 지금까지의 감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세부적으로 해주신 만큼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PPT 보시면 이게 지난 4년 동안
4년에서 5년 동안 우리 한국에 초청된 미국의 소위 말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입니다. 제일 많이 오신 분이 빅터 차라는 분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은 5년 동안 11번 오셨어요. 1년에 두세 번씩 그냥 단골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고를 우려내듯이 그냥 계속 하시는 분이고요.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대단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이신 분들입니다. 다음 표를 좀 봐주시면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 정부의 세금 예산을 들여서 초청을 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와서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게 또 언론 인터뷰에서 이용을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정부는 그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또 써야 됩니다. 이게 악순환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교부의 어떻게 보면 관료적 속성으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만나왔던 분들의 풀에 갇혀서 그분들만 계속 만나다 보니 이러한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것 아니냐. 새롭게 주류 언론이라든지 주류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못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과 개선 의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한반도 전문가가 특정 인사 소수의 몇에 한정돼 있다 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분 한 분 한 분이 뭐 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또 우리와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 밖에 또 동맹 이슈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 대한 그 적극적인 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풀이 같은 인사가 너무 자주 등장한다 하는 데는 그래서 좀 그 풀을 넓힐 작업을 코리아 파운데이션 또 대사관과 협업을 해서 좀 새로운 이름 또 새로운 전문가 발굴을 위해서 좀 계획을 꼼꼼히 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장관님께서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정책적 대안 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싱크탱크입니다. 최근 4, 5년 동안 저희 나라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싱크탱크입니다. 그런데 저희 설명들을 보시면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우호적인 글들과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왜 대상으로 하지 못하냐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아까 빅터 차 이외의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놓치고 지나간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페이지 봐주시면요. 왜 우리의 대미 공공외교는 미국의 언론을 활용 안 하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폭스뉴스 같은 데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장관께서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